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온라인 랩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된 임수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갖고 온 논문은 Spatiotemporal Co-attention Recurrent Neural Networks for Human Skeleton Motion Predic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제가 기존에 진행하던 휴먼 스켈레톤에 관련한 논문일 뿐만 아니라 휴먼 스켈레톤의 공간과 시각적인 차원을 한 번에 같이 고려해서 어텐션까지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조금 흥미로워서 이번 온라인 세미나의 논문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휴먼 모션 프레딕션 태스크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캡처 디바이스들의 발전에 따라서 휴먼 모션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는데요. 어, 여기서 휴먼 모션 프레딕션이란 저도 처음에 좀 오해를 했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런 인식, 예측이 아니라 현재 들어온, 지금까지 들어온 동작을 가지고 다음 넥스트 퓨처에 대한 스켈레톤을 예측하고 생성을 해내는 네,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가까운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모캡 디바이스와 스켈레톤 생성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휴먼 모션 프레딕션 태스크를 좀 진행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휴먼 모션 프레딕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휴먼 모션 태스크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휴먼 스켈레톤 데이터의 시퀀셜리티와 논 리니어빌리티에 있는데요. 시퀀셜리티는 어떤 한 동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 리니어리티는 그러니까 비선형적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한 동작이 어떤 한 시점에 들어온 모션만으로는 다음 모션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어, 이 일을 좀 극복하기 위해 좀 다양한 모델들을 찾아봤고 그 예시가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마르코프,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봤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셜리티와 논리니어리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결국 찾은 모델이 RNN인데요. RNN이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전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와 현 시점의 인풋을 함께 계산하여서 시퀀셜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좀 큰 성능 향상을 보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순차가 있는 자연어 처리 등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고요. 이런 RNN의 좀 시퀀셜에 강한 강점 때문에 휴먼 모션 데이터의 시퀀셜리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고 이 RNN 쪽으로 좀 접근을 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NN에는 좀 고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RNN은 긴 길이의 학습에 약합니다. 이 문제는 이 옆에 이 RNN의 블록 도식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 탄h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탄h 함수를 해서 최종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내게 되는데 이 탄h 연산을 하면은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이 탄h의 를 미분했을 때, 즉 이 기울기가 x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0에 수렴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레이어가 복잡해지거나 인풋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모델의 그레디언트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 모션을 다 동일하게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동적으로 각 동작별로 점수를 매겨서 보다 중요도가 높은 동작에만 학습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이 좀 고려를 한 게 스켈레톤 어텐션 방식인데요.
이 스켈레톤이 들어온 이 스켈레톤에 어텐션을 매겨서 동적으로 학습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냥 스켈레톤에만 어텐션을 넣는 게 아니고 코 어텐션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스켈레톤에는 스페셜한 차원과 템포럴한 차원 둘 다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원을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어텐션을 매길 수 있도록 네, 저자들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SCRNN으로 RNN의 시퀀셜함과 스페시오 템포럴을 함께 학습하기 위한 모델 구조를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SCA로 스켈레톤과 조인트 각 방향으로 피처 맵을 구성을 하고 어텐션도 함께 좀 상관관계 있게 어텐션을 매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안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기껏 스페셜함과 템포럴함을 함께 고려한 모델과 네, 어텐션을 고려를 했으니 로스도 이에 맞추어서 스페셜 템포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램 매트릭스 로스를 제안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예측된 스켈레톤들 중에서 진짜 더 가까운 거리를 가진 좀 더 좀 잘 예측이 된 결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 구조를 보시면 빔프 모델이 들어왔을 때 스켈레톤과 조인트 방향 각각으로 피처 맵을 구성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SCA로 그 코어텐션 피처 맵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를 각각 스켈레톤, 조인트, 그러니까 스페셜과 템포럴 각각으로 이제 RNN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들을 또 같이 연산을 하여서 최종 이 SCRNN 블록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진 이 히든 스테이트는 다음 레이어의 블록에 들어가고 또 만들어진 히든 스테이트가 또 다음 레이어의 블록에 들어가고 그래서 쭉 각 레이어와 블록별로 결과들을 도출을 해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웨이티드 그램 매트릭스 로스를 계산을 해서 다음 맵포크에 학습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모델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들을 수식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전체 구성에 대한 수식인데요. 가장 먼저 이번 이번 레이어의 최종 결과 아웃풋 x t 프라임 플러스 1은 이번 레이어의 인풋 x t 프라임과 이전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 t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아래는 연산을 하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저자들은 이제 어텐션을 이용해서 좀 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고려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는 어텐션 점수를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어텐션은 그냥 어텐션이 아니고 스페시오 템포럴이 코 어텐션 할 수 있게 적용된 SCA 연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수식으로 전체 모델을 좀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SCRNN과 SCA 연산 각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이게 SCRNN 블록과 각 어텐션 연산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낸 도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켈레톤하고 조인트 각각을 어텐션 네트워크에 넣어서 각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낸 다음에 얘를 이제 합치는 연산을 통해서 최종 프레딕션 모델을 도출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켈레톤 어텐션 연산을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네, 가장 먼저
이제 스켈레톤 조인트 피처맵 F가 있습니다. 이 F는 XYZ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때 F 콜론, J는 어, 스켈레톤 조인트 피처 F의 제일 번째 컬럼이라고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시점 J의 전체 스켈레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를 이제 숙지를 하시고 이제 다음 수식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앞서 우리가 정의한 대로 F 콜론 J는 어, 시점 J의 전체 스켈레톤이고요. 이제 이 전체 스켈레톤을 가지고 시점 J의 전체 스켈레톤하고 각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각 웨이트하고 곱 연산을 합니다. 곱 연산을 한 다음에 이제 편중치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 더해진 값을 이제 탄 H에 넣어서 연산을 해주고요. 최종적으로는 전체 웨이트의 전체 행렬과 닷 연산을 해서 베타를 도출합니다. 이 베타는 이제 소프트맥스에 넣어져서 최종적으로 어텐션 점수 알파를 뽑아냅니다. 네, 소프트맥스에 같이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템퍼레이처 파라미터라고 해서 소프트맥스 분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얻어진 어텐션 점수 알파는 이제 스켈레톤 어텐션의 피처 맵과 스켈레톤 어텐션의 컨텍스트를 도출을 하는데 이용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쉽게 말해서 피처 맵은 그냥 이제 스켈레톤 점수를 가지고 스켈레톤하고 다 연산을 해서 각 스켈레톤별로 이제 어텐션 값을 좀 넣어줘서 이제 학습이 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피처 맵을 구성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H 알파의 T 프라임은 이제 스켈레톤 어텐션 컨텍스트인데요. 컨텍스트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컨텍스트란 전체 피처 맵에서 현재 인풋이 차지하는 뭐 중요도나 점수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전체 피처 맵의 평균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는 곧 이제 현 피처 맵의 대표 점수 하나를 구하고 이를 좀 컨텍스트로 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각 구해진 값들을 가지고 전체 RNN 연산을 하게 되는데 수식을 보시면 좀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식 자체는 그냥 그룹 RNN 그 연산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룹 연산까지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스켈레톤 모션 스테이트 H의 T 프라임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스켈레톤 어텐션을 구했다면 이번에는 조인트 어텐션 네트워크를 함께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켈레톤 어텐션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코 어텐션을 구하기도 하고 또 스켈레톤과 조인트의 벡터 쉐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조금 바뀌어서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단순하고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 조인트는 현 시점 T에 어떤 한 조인트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칼라 값 하나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 스파시오 템포럴 차원에서의 각 피처를 뽑고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흐름을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조인트 L부터 K까지의 조인트에 대해서 어텐션하고 네트워크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K번째 조인트하고 L번째 조인트 각각을 X, Y, Z 3차원으로 이제 행렬을 구성을 해서 인풋으로 넣게 되고요. 인풋으로 가장 먼저 아까 했듯이 어텐션 점수 알파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인트 K에 조인트 K하고 조인트 L 각각을 이제 웨이트와 닷 계산을 하고 편중치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아까와도 같이 탄젠트 H 함수에 넣어서 결과값을 받아내게 되고요. 이 결과를 전체 웨이트의 전체 행렬과 다시 한번 닷 계산을 해서 베타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아까와 같이 이 베타를 템퍼레이처 파라미터와 함께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어텐션 점수 알파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점수 알파는 P점의 F하고 직전 시점의 P점의 둘과 함께 닷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여기서 우리가 정의했듯이 이것과 똑같이 지금까지 시점에 이제 피처 맵하고 이전 바로 직전에 히든 스테이트 피처 맵하고 알파를 계산을 해서 피처 맵 조인트 어텐션 피처 맵을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가 같이 이제 평균값으로 이제 컨텍스트를 구하고요. 이때 좀 조인트이기 때문에 x, y, z 3차원을 고려를 해서 제 컨텍스트 5의 k의 t 프라임으로 컨텍스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낸 값으로 아까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최종 RNN 그루 연산을 통해서 조인트 모션 스테이트 HT 프라임의 조인트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때 스켈레톤 시퀀스를 그냥 무작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자들이 좀 구성을 했었는데요. 어, 크게 두 가지로 트래블링 베이스드 시퀀스하고 서라운딩 베이스드 시퀀스로 좀 각각 구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래블링 베이스들은 이제, 순환 순서를 좀 고려를 한 시퀀스 구성이고요. 서라운딩은 중심점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말단 부위로 퍼져나가는 식으로 시퀀스를 구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모션 스테이트를 구해냈다면 이제 스페셜 컴피던스 게이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시퀀스에서 각 학습 결과가 임계치 이상의 결과값을 넘었을 때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켈레톤 조인트 각각을 병합한 다음에 프레딕션 모션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프레딕션까지 뽑아내게 다 된다면은 다음 에폭의 학습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제 로스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MSE 로스는 스페셜과 템포럴 피처 각각의 관계를 함께 보기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껏 이제 코어텐션이나 SCRNN 같은 이제 스페셜과 템포럴을 함께 보기를 원한 저자들의 의도를 좀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새롭게 좀 그램 매트릭스에서 확장을 한 웨이티드 그램 매트릭스 로스를 고려를 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램 매트릭스란 이제 스타일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피처가 여러 개 있을 때 좀 서로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좀 확장을 하여서 서로 다른 피처, 스페셜함과 템포럴함을 네, 같이 고려한 웨이티드 그램 매트릭스 로스 계산을 적용을 해서 학습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였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학습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와 수식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구성된 모델로 실제 학습을 진행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휴먼 3.6M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 데이터셋은 15개의 동작을 7명의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해낸 인간 스켈레톤 데이터셋이고요. 각 동작, 배우, 그리고 이제 시야 두 방향별로 해서 15 곱하기 7 곱하기 2개의 영상으로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비디오는 이제 3000에서 5000개 프레임 길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XYZ 3D 로케이션으로 32개의 조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32개의 조인트를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대표 17개 조인트만 갖고 와서 네, 스켈레톤을 구성해서 학습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디오에서 5명의 배우들의 비디오는 테스트 셋으로 나머지는 트레인 셋으로 분할을 하여서 데이터 셋을 구성을 했으며 이제 인풋 하나는 약 2초 가량의 모션을 가져와서 인풋으로 구성을 했고 이를 통해서 퓨처 모션은 400ms에서 1000ms까지 생성을 해낼 수 있도록 학습을 네,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환경, 엔비디아 테슬라 K20 GPU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였다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고요. 각 학습의 결과를 네, 표와 함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원본 SCRNN과 이제 각 스파셜 템포럴 어텐션들을 사용하지 않은 버전, 그리고 좀 RNN 중심의 다른 모델들과 결과를 비교를 해서 네, 자신들의 학습 성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나온 요 점수들은 그 MA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레딕션 모션과의 MA 오차를 계산을 한 점수들을 이제 각 15개 액션별로 MA 점수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평균을 내서 하나의 대표값으로 네, 삼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SCRNN의 오차가 적은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서 보시면 스켈레톤 어텐션을 쓰지 않았음에도 SCRNN 하나만으로도 다른 타 모델 대비 좀 더 적은 오차를 보였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텐션 없이도 스파셜과 템포럴을 함께 고려한 네, 모델 구조만으로도 좀 인간 스켈레톤 데이터를 조금 잘 학습할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표에서는 15가지 동작에 대해서 MA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을 내서 대표값으로 표를 구성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 논문에 보시면은 각 15개 동작별로도 제 MA 값을 비교를 해놓은 표와 네, 프레딕션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기엔 양이 조금 많아서 대표적으로 이팅과 그리팅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MA 점수를 비교한 표를 보시면 역시 SCRN이 가장 낮은 오차 에러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딕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도 SCRNN 기반으로 네, 예측된 결과물이 그라운드 트루스하고도 가장 유사한 결과를 만들었다. 그렇게 주자들은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설명드린 논문은 모캡 스켈레톤 생성을 위해 좀 RNN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인간 모션 예측을 학습시킨 연구를 정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좀 인간 모션 데이터에 스파시얼과 템포럴, 즉 시간과 공간적 차원을 함께 고려를 하기 위해서 코어텐션과 그런 네트워크를 좀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학습 결과 다른 타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좀 더 낮은 오차를 보여서 확실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긴 했으나 이 논문 자체가 조금 예전 논문이다 보니까 트랜스포머나 뭐 디퓨저 모델 같은 그런 최신 연구들과의 좀 비교가 필요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2024년 9월 13일 온라인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아이라스크 연구실 석사과정 임수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